분단 이전에는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이어졌던 철길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사회자가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네요. 모시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안녕하세요. 11월의 첫 주간 남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윤명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글입니다. 명원 씨 혹시 우리 그 올해 구정 베스트 5 투표하셨어요? 했습니다. 방금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요새 저희 남구에서 올해의 구정 베스트 5 여러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올해 남구에서 했던 이 구정 이 사업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사업, 주민 입장에서 좋았던 사업 5개를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 주간 남구가 후보에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저희 주간 남구를 굳이 찍어달라고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우리 선정 기준에 보니까 뛰어난 성과로 이제 구정 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책, 이를테면 이제 주간 남구처럼 우리 남구 TV 구독자 수를 30% 이상 증가시켰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이나 직원의 체감도가 높은 시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우리 주간 남구처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매주 전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이게 있네요. 대내 평가나 언론 등에서 우수성을 입증받은 시책이다. 이를테면 또 주간 남구처럼 우리 언론에서 16번씩이나 다뤄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아니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진짜 주간 남구 아니면 뽑을 게 없네요.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PD님이 더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뽑아달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절대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의 방금 제가 이제 드린 설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정한 판단, 현명한 판단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방법은 우리 남구 엠보팅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에서 투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투표를 해주시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고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주간 남구 보시는 여러분 모두 한번 투표장으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남구를 달궜던 소식 한 주 브리핑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방문 신청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남구청 지역경제과는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오는 16일까지 2주간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남구 다목적 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남구청 주민자치과는 관내 75세 이상 주민 2,000명가량이 남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또 구청 직원 300여 명을 투입해 2차 접종을 마친 75세 이상 어르신 13,000여 명에게 부스터샷 접종 방법을 안내하는 등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출산장려 가족사진 전시회가 남구청 1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전시된 사진들은 모두 20작품으로 남구 출산장려 가족사진 공모전 결과 선정된 작품입니다. 지난 9월 열렸던 남구 출산장려 가족사진 공모전에서는 모두 5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최우수 작품 1점과 우수 작품 2점 등 모두 7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2회 남구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오는 9일부터 남구 생활문화센터와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남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이 제작한 그림과 공예 등의 작품 100여 점이 선보이는 작품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오는 11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악기 공연과 신앙송 등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저희 남구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남북교류협력팀에서 오는 15일에 남구 효천역에서 평화문화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영진 남북교류협력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처음에 남북교류 협력팀이 남구에 생긴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남구에 남북교류 협력팀이 생기나 통일부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남북교류 협력팀이 왜 남구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좀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남북교류협력팀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은 아니고요.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뭐 서울권에도 없고요. 서울 이남에는 저희 광주광시 남구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팀이 그러면 남구에 만들어진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 남북 간의 문제를 지역 단위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게 힘을 또 같이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좀 해보자 하는 취지로 2018년 7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북한과 관련된 이런 추억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세요? 2012년에 백두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백두산을 갔는데 이제 북측의 땅과 중국 측의 땅이 어떻게 경계가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말뚝만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곡물이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는데 그 계곡물 하나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곡물을 건너면 북측 땅이 되는 거죠.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저는 군 생활을 대북 방송을 했었거든요.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경험을 했었어요. 대북 방송에 그 작품 평가회도 합니다. 작품 평가회를 하면은 탈북자분을 모셔가지고 평가를 들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북한 사람들은 서울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서울말을 왜 좋아하냐면 상냥하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아 이게 바로 민족의 동질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도 지금 전라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 서울말 들으면서 상냥하다고 느끼잖아요. 북한 어느 지역의 어떤 말도 그냥 방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나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똑같지 않나. 팀장님, 이번 평화문화제가 효천역에서 열리잖아요. 효천역이 남북 교류에 관해서 갖는 의미가 따로 있나요? 우리나라 최북단에 여기 도라선역인데요. 그 도라선역까지 통일 열차를 운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들이 계속돼 가지고 작년 그리고 금년 저희들이 계획했던 통일 열차를 출발시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효천역은 평화철도 출발역,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북측으로 향하는 전용 출발역, 이 역을 그런 역으로 좀 삼고자 하는 마음들을 좀 담고 있고요. 효천역은 통일열차를 출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역으로 이후에도 좀 기념을 하는 공간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의미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제가 의미를 하나 더 담으면 효천역 바로 앞에 있는 국도가 국도 1호선 목포 가는 네. 광주. 그 1호선이 그 분단 이전에는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이어졌던 도로. 그래서 통일이 되면 차도, 기차도 그 일대에서 그 북측으로 오가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우리 이한글 아나운서님은 최고예요. 그 나중에 그 우리 행사할 때 한번 써먹어도 되죠? 계속 물론입니다. 저작권 없이. 아유, 그럼 팀장님, 이번 행사에는 어떤 볼거리들이 있나요? 이번 행사는 장소가 그 철길 바로 옆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시민들이 직접 영상에 참여를 하고요. 그런 주제 영상을,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도 있고요. 80년 5월을 겪으면서 가족이 희생됐거나 아니면 구속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족들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꾸렸거든요. 5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합니다. 5월 어머니 합창단에서 그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노래를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릴 거고요.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이사이
많은 공연들이 찾아오신 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좀 드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이번 네. 행사에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구청 SNS 메시지를 통해서 QR을 지금 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구글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구글 신청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면 되는데요. 사회자가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네요. 예, 제가 섭외하는데 상당히 좀 제 얼굴 화끈거린다. 제가 이렇게 오빠 진짜 뻔뻔하. 제가 이렇게 어지간하면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렇게 제가 받은 게 향응이었구나. 이렇게 그 모시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날 그 가장 큰 볼거리는 주간남구 진행하는 이 두 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남구 찐팬 여러분 대거 신청해가지고 오시죠.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간남구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그럼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잖아. 근데 저도 공부를 안 하고 왔어. 유신헌법과 동시에 북한에서 수립한 헌법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글쎄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첫 글자가 뭔가요? 사, 한글. 한글. 사회주의 헌법. 맞습니다. 정답. 뭐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요? 찐 6.15 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부. 정답입니다. 자, 우리 이산가족 상봉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최초 이산가족 상봉이 어떤 정부 때 있었을까요? 한글. 정답. 너무 한글, 동신데? 한글. 너무 동신데? VAR. 이거 판독이 아니, 필요해요. 양보. 양보? 양보. 일단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상봉. 이거 좀 어려워요. 뭐예요? 최초.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나는 노태우 정부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두환 정부랑 이렇게 헷갈리네. 정답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오. 1985년. 진짜 너무 공부를 잘하네 하고 붙였다니까. 아니 공부를 해온 거 아니에요? 이거면? 아니 뭐야 지금. 뭐야? 형 그러면 때리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몸 푸시네. 야 이거 그림상 안 좋다. 아니 남북교류 팀장이 맞아보면 안 되잖아. 진짜 때렸어.